산삼을 캐서 아버지의 병을 고친 효자. 지렁이국을 끓여들여서 시어머니의 눈을 뜨게 한 며느리. 안녕하십니까? 소쿨국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의 특성상 때에 따라 어디선가에서 들은 듯한 이야기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원전의 줄거리가 그러해서 그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꼭지. 부모님께 효도하니 부자 되고 과거까지 급제한 선비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젊은 내외가 80 노모를 모시고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았다. 남자는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였는데 살림이 어려워 공부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어떡하나 목구멍이 포도청인 것을 모내게 할 때가 되어 선비는 동네 사람들과 논에서 모를 심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 아내가 아기 젖을 먹일 겸 점심밥을 준비하러 집으로 가는데 웬 수염이 하얀 노인이 정신을 놓고 길가에 앉아 있었다. 여인이 그 노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아이를 안고 있는데 배가 고파 그런지 아이가 다 죽어가고 있었다. 보다 못한 여인은 아이를 달라고 하여서는 한나절 동안 퉁퉁 불어있던 자신의 젖을 아이의 입에 물렸다. 아이가 그 젖을 빨아먹고 정신을 차리자 노인은 그 여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다. 그 여인은 노인에게 저기에서 바깥 주인이 모내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 계시면 제가 점심을 해오겠습니다. 하고 말한 뒤에 집으로 갔다. 여인이 집 안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말했다. 얘야, 내가 고기가 먹고 싶어 닭을 한 마리 잡아서 솥에 삶아 놓았다. 그걸 좀 건져다가 다오. 여인이 솥뚜껑을 열어보니 정신이 혼미한 시어머니가 아이를 닭으로 오인해서는 푹 삶아 놓은 것이었다. 여인은 죽은 애를 수습하여 집동 속에 묻어두고서 닭을 한 마리 잡아서는 시어머니께 점심으로 삶아들인 뒤에 밥 광주리를 이고 밭으로 나갔다. 남편은 점심이 늦게 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노인이 옆에 있는지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었다. 노인은 어린애에게 젖을 먹이는 여인이 밥을 많이 먹어야 하는데 여인의 밥이 너무 적은 것을 보고 자기에게 준 밥이 반을 떠서 여인에게 주었다. 여인은 남편과 함께 해질 무렵까지 일을 한 뒤에 집으로 갈 채비를 하면서 노인에게 말했다. 우리 집이 누추하기는 하지만 함께 가셔서 오늘 밤 주무시고 가도록 하십시오.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노인은 그 집안을 구경하고 싶던 참이어서 내외를 따라 그 집으로 갔다. 노인이 그 집에 가보니 집 마당 한쪽에 묘가 있고 그 앞에 작은 비석이 있었다. 집에 들어오자 여인은 남편에게 낮에 노모가 젖먹이를 닭인 줄로 잘못 알고 죽인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는 신랑에게 말했다. 자식은 다시 낳으면 되지만 부모는 한번 돌아가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애를 안고 가서 묻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여인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고 선비도 아내에게 미안하다면서 울었다. 내외가 하는 얘기를 들은 노인이 부부를 불러 자기가 안고 있는 젖먹이를 보였다. 놀랍게도 그 아이가 자기 아들과 똑같았다. 여인이 급하게 집동 속에 가서 보니 아이가 없었다. 부부가 노인을 보니 미소를 지었다. 그러더니 남편 되는 이를 불러서는 말했다. 부친의 묘를 좋은 자리에 모셔야지. 집안에 모시면 되겠어. 없이 사는 형편에 아버지 묘터를 따로 잡을 수가 없어서 집안의 양지 쪽에다 모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터를 하나 잡아줄 것이니 이장을 하겠소. 선비는 노인의 말대로 부친의 시신을 파서 지고는 노인을 따라갔다. 산중턱에 이르자 한 곳을 가리키며 노인이 말했다. 여기에 시신을 모실 수 있도록 땅을 깊이 파시오. 선비가 한참 땅을 파니 노인이 그만 파라고 하였다.
노인이 광 안으로 들어가 땅속을 자세히 살피더니 한 곳을 가리키며 선비에게 들여다보라고 하였다. 선비가 땅속을 살펴보니 그 안에 옥이 박혀 있고 그 아래에 붕어가 왔다 갔다 노는 것이 보였다. 지금 본 것처럼 이 아래에 못이 있다오. 여기에 묘를 쓸 것 같으면 이 못이 터져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니 그리 아시오. 선비는 노인의 말대로 그곳에 아버지의 뼈를 묻고 봉분하였다. 그때 노인이 말하였다. 이제 옥관자 서말이 나고 내일 아침에 천석을 할 것이외다. 이 말을 들은 선비는 옥관자가 서말 난다라는 것은 후손 중에 높은 벼슬한 사람이 많이 날 것이란 말이지만 내일 아침에 천석을 한다 라는 말은 믿을 수가 없어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노인은 이장하는 일을 모두 마치자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그때 마침 집에 양식이 떨어졌다. 이웃에는 부자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보통 때 별 왕래가 없었다. 양식을 구워줄 만한 집에서는 한두 번씩 곡식을 구웠으므로 염치가 있지 다시 찾아갈 만한 집이 없었다. 고민 끝에 선비는 과부를 찾아가서 말했다.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먹을 식량이 떨어져서 왔으니 곡식을 좀 꿔 주십시오. 가을에 추수해서 갚겠습니다. 과부가 웃으며 말했다.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려면 저의 부탁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선비님을 흠모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와 내외의 연을 맺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아내가 있는 몸인데 어찌 다시 내외의 연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인을 형님으로 모시면서 화목하게 지낼 터이니 그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와 인연을 맺은 뒤에 살림 걱정 마시고 글 공부에 전념하시어 과거에 급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비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상의한 뒤에 과부의 청을 받아들였다. 과부와 인연을 맺으니 과부의 천석 살림이 모두 선비의 차지가 되었다. 부자가 된 그는 살림살이는 두 아내에게 맡기고 공부에만 전념하여 과거에 급제하였다. 선비는 두 아내에게서 여러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아들들도 모두 높은 벼슬을 하였다. 노인의 예언이 모두 들어맞은 것이다. 선비는 아마도 그 노인이 산신령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다. 자기보다는 80노모를 극진하게 모신 자기 아내의 효성을 보고 산에서 내려왔을 것이라 짐작했다. 두 번째 꼭지. 딸은 역시 셋째 딸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부자가 딸 셋을 두고 행복하게 살았다. 하루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심심한 부자 내외가 큰딸을 불러서는 물었다. 너는 누구 덕에 편안히 먹고 사느냐? 아버님, 어머님 덕에 편히 먹고 삽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 내외는 큰딸이 자기 내외의 공을 찬양하므로 기분이 매우 좋았다. 기특하구나. 어서 내 방으로 가거라. 이번에는 둘째 딸을 불러 물었다. 너는 누구 덕에 잘 먹고 편히 지내느냐? 그거야 아버님 어머님 덕이지요. 기특하구나. 어서 내 방으로 가거라. 이번에는 셋째 딸을 불러 물었다. 너는 누구 덕에 편안히 먹고 사느냐? 아버님, 어머님 덕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제복으로 잘 먹고 삽니다. 셋째 딸 역시 같은 말을 할 줄 알았던 부자 내외는 화가 치밀어 올라 벼락치듯 큰 소리로 말했다. 뭐 내 복에 산다고? 이런 불효막심한 년이 있나?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나가거라. 아버님, 어머님께서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지요. 셋째 딸은 입던 옷과 얼마간의 양식을 챙겨 소에 싣고는 아버님, 어머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는 집을 나섰다. 홧김에 나가라고 했지만 미련 없이 셋째 딸이 대문을 나가자 섭섭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셋째 딸을 다시 불러들이기로 마음먹고는 큰딸을 불러 말했다. 너 나가서 셋째에게 점심때가 되었으니
찬밥이라도 물에 말아서 먹고 나가라고 하여라. 큰딸은 셋째를 다시 불러들이려고 하는 부모의 속마음을 알아차렸다. 똑똑한 셋째가 다시 들어오면 부모의 사랑이 그녀에게 쏠릴 것이고 재산을 분배할 때도 이로울 게 없다고 생각한 큰딸은 대문 앞에 있는 바위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를 때리려고 매들고 나오신다. 빨리 도망가라. 이 말을 들은 셋째는 큰언니의 마음씀이 아주 얄미웠다. 그래서 홧김에 이렇게 중얼거렸다. 큰언니가 동생에게 어찌 저럴 수가 있지? 얄미운 저 언니, 콱! 지네나 되어버려라.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큰언니는 정말 지네가 되어 바위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부자 내외는 큰딸이 셋째를 데리고 들어오기를 기다렸으나 큰딸마저 들어오지 않으니 둘째 딸에게 셋째를 불러오라고 하였다. 둘째 역시 셋째가 없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대문 밖에 두엄 위에 올라서서 외쳤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를 혼내주려고 나오신다. 빨리 도망가라. 둘째 언니의 고약한 마음을 아는 셋째는 괘씸한 생각이 들어 중얼거렸다. 저 얄미운 둘째 언니, 버섯이나 되어서 두엄에서 살아라.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둘째는 버섯이 되어 두엄의 뿌리를 받고 섰다. 부자 내외는 방 안에 앉아 한참 동안 기다렸으나 둘째 역시 들어오지 않았다. 불길한 생각이 든 내외는 밖으로 나가다가 그만 상인방에 부딪혀 봉사가 되었다. 그렇게 앞을 못 보는 신세가 된 부자 내외는 아무 일도 못하고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살았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고 보니 그 많던 재산이 이리저리 다 흩어져 끼니도 이을 수 없게 되었다. 하는 수 없이 내외는 동가 숙서가식 이리저리 부평초처럼 떠돌며 밥을 얻어먹고 살았다. 한편 집을 나간 셋째는 정처 없이 길을 걷다가 어느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으므로 불빛을 보고 오두막집을 찾아갔다. 그 집에는 늙은 부모와 말을 캐서 생활하는 세 아들이 살고 있었다. 그날 밤 세 아들은 캐온 말을 삶아서 먹는데 첫째는 맛있는 부분은 자기가 다 먹고 맛없는 부분을 조금 떼어서 부모님께 드렸다. 둘째도 역시 그렇게 하였는데 두 형들과는 달리 셋째는 맛있는 부분을 모두 부모님께 드렸다. 그런 다음 맛이 없어 조금씩 잘라두었던 부분은 자기가 먹었다. 그녀가 가지고 온 쌀로 밥을 지어 노인 부부에게 드리니 한 번도 이 밥을 먹어보지 못한 노인 내외는 싫다고 하였다. 첫째와 둘째 아들 역시 그녀가 주는 밥을 먹지 않았다. 그러나 셋째 아들은 그녀가 주는 밥을 맛있게 먹었다. 밥을 먹은 뒤에 첫째와 둘째는 그녀에게 불친절하였으나 셋째는 그녀에게 아주 친절하였다. 이튿날 그녀는 새 총각이 말을 캐던 구덩이에 가보았다. 첫째와 둘째의 구덩이에는 똥, 진해, 뱀 등이 잔뜩 있었다. 그런데 셋째의 구덩이에는 금덩어리와 은덩어리가 잔뜩 있었다. 그 집 가족은 원래부터 산중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금이 뭔지 은이 뭔지를 전혀 몰랐다. 그녀는 셋째에게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수레에 싣고 가서 팔아오라고 하였다. 그녀는 그 돈으로 큰 집과 많은 논밭을 장만한 뒤 셋째와 혼이 나여 잘 살았다. 얼마 후 그녀는 남편에게 자기의 지나온 일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보내어 부모님을 모셔오게 하였다. 하지만 셋째의 고향에 심부름 다녀온 사람이 셋째의 부모님이 거지가 되어 떠돈다는 소식을 전했다. 셋째는 그 말을 듣고 통곡했다. 아무래도 자기 때문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실컷 울고 난 다음 그녀는 담장 한쪽을 헐어 무료 급식소를 만들자고 남편에게 말하였다. 급식소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매일 점심, 저녁을 무료로 대접하자 거린들이 무척 좋아하였다. 그러자 금방 소문이 나서 조선 팔도의 거지란 거지는 다 모였다.
셋째는 날마다 급식소에 나가 혹시라도 부모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다. 하지만 급식소를 연 지 석 달하고도 열흘이 지났는데 부모가 나타나지 않아서 무척 낙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100일째 되는 날 오후에 앞을 못 보는 셋째의 부모가 나타났다. 그녀는 부모를 조용한 방으로 모셔 좋은 음식을 대접한 뒤에 말했다.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있으면 하나 해보시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살면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해보시지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해보시지요. 이 말을 들은 장님 내외는 고생 끝에 부자가 되어 남부럽지 않게 살던 일, 함부로 셋째 딸을 쫓아낸 뒤에 그 인과응보로 장님이 되어 고생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장님 내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셋째는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그때 쫓아낸 딸이 여기 있습니다. 눈을 떠서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장님 내외는 깜짝 놀라 내가 살아있다고? 어디 보자. 라고 하며 눈을 비볐다. 그러자 멀었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을 지성으로 봉양하며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 세 번째 꼭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산삼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효자가 온갖 약을 다 구하여 써보았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효자는 아버지의 병에 산삼이 좋다는 말을 듣고 산이란 산은 모두 다니며 산삼을 찾았다. 산삼을 찾아 헤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한 곳에 이르니 좀 이상스러운 풀이 있었다. 그는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쩐지 캐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두 뿌리를 캐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효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한 뿌리를 들고 이웃에 있는 의원을 찾아가 물었다. 어르신, 이것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저희 아버님 드리려고 산에서 캤는데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이 그걸 받아서 보니 틀림없는 산삼이었다. 노인은 효자가 캐온 산삼을 보고 욕심이 생겼다. 그거 뭐 별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냥 풀이네. 여기에 놓아두고 가게나. 이 말을 들은 효자는 그걸 그대로 놓고 집으로 왔다. 효자가 산삼을 두고 가자 노인은 좋아하면서 그걸 타려서 먹었다. 그런데 노인은 산삼을 먹은 뒤에 눈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앞이 아주 보이지 않아 장님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효자는 의원이 별스러운 것이 아니라고는 하였지만 애써 캐온 것이니 버리는 것보다는 아버지께 다려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집에 두었던 한 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정성껏 다려 아버지께 드렸다. 효자의 아버지는 그걸 잡수시고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옛날 어느 성인이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를 두고 하는 말 같다. 네 번째 꼭지. 하늘을 감동시킨 며느리의 효성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가난한 젊은 내외가 앞을 못 보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젊은이는 부지런히 나무를 해다 팔기도 하고 품팔이를 하기도 하였으나 끼니를 잇기조차 힘이 들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집에 그대로 있다가는 새 식구가 굶어 죽게 생겼어. 나는 오늘 먼 곳으로 돈을 벌러 가려고 하오.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가지고 올 터이니 나 없는 동안 어머니를 잘 보살펴 주시오. 그건 염려하지 말고 잘 다녀오세요. 남편이 떠난 뒤로 그녀는 품팔이를 하기도 하고 밥을 얻어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역시 살기가 어려운 데다가 장마철이 되니 일거리도 없고 밥을 얻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그녀는 자기 배가 고픈 것도 문제지만 시어머니께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다. 그녀는 먹을 것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냇가에서 지렁이가 들썩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지렁이 몇 마리를 잡아 깨끗이 씻어 솥에 넣은 다음 물을 조금 붓고 끓였다. 한참 끓인 뒤에 국물을 떠먹어 보니 맛이 괜찮았다. 지렁이 국을 어머니께 드릴까 말까 망설이던 그녀는 며칠 굶은 어머니께 이거라도 드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서 어머니께 떠다 드렸다. 어머니는 지렁이국을 먹으며 말했다. 얘, 이게 웬 고깃국이냐? 참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고깃국은 생전 처음 먹어본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본 그녀는 매일 지렁이를 잡아 국을 끓여드렸다. 어머니는 맛있는 고깃국을 아들과 함께 먹지 못하고 혼자 먹는 것이 늘 아쉬웠다. 그래서 지렁이국을 먹을 때마다 국건더기를 하나씩 건져서 며느리 몰래 자리 밑에 숨겨두었다. 집을 떠난 젊은이는 얼마 동안 남의 일을 해주고 품삯으로 받은 돈을 미천으로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그는 등에 지고 갈 만큼의 식량과 반찬거리 등을 준비하여 짊어지고 집으로 향했다. 그는 그동안 어머니와 아내가 굶어 죽지나 않았을까 걱정이 되어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그가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반갑게 맞이하였다.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뵈니 어머니의 얼굴이 생각보다 좋았다. 어머니 저 없는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굶지는 않으셨어요? 아니다. 어미가 매일 맛있는 고깃국을 끓여주어서 잘 먹었다. 맛있는 고기를 나 혼자 먹기가 미안해서 너 주려고 숨겨두었다. 자, 이거 받아라. 어머니가 자리 밑에서 꺼내주는 것을 보니 그것은 지렁이였다. 이를 본 아들이 깜짝 놀라 말했다. 어머니 그건 지렁이 아니에요? 아이고 징그러워라. 뭐야, 이게 지렁이라고? 어디 보자. 깜짝 놀란 어머니가 손에 든 것이 진짜 지렁이인가를 보려고 눈을 끔적끔적하였다. 그러자 벼랑간 어머니의 눈이 번쩍 떠졌다. 아들아, 어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온 세상이 다 보인다. 며느리의 효성에 하늘이 감동한 것이다. 소쿨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은 오디오북 시간입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